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지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서 좀 느꼈던 점이, 아 맞다, 예비고일 어머님들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뭘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아보시고 여기저기 들으셨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으시고, 사실 확신이 없는 게 맞아요. 확실히 없는 게, 왜냐면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은 전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모른다가 사실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래서 너무 확신을 갖고 그게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좀 너무 제 관점에서 좀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도 어머니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다양한 파트로 나누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수지 지역 고등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가 띡데이터다 라고 해놨는데, 혹시 어머니들 띡데이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와 띡데이터는 좀 다른 건데, 빅데이터는 어떤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량적이다, 정성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조금 저희가. 그래서 이 빅과 띡데이터, 요것도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빅데이터와 띡데이터, 요게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띡데이터는 말 그대로 저의 경험이 좀 바탕이 되어서, 아, 이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경험이 조금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걸러들어야 될 부분은 걸러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좀 어떤 바탕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 기본적으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교 1등 하는 학생들, 뭐 그런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 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민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풀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 조금 녹아져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나름 수지 지역에서 거의 한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좀 제 이야기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수지 지역이 전통 3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통 3대 고등학교, 수지고등학교, 용인 홍천고등학교, 풍덕고등학교. 저희가 흔히 이 고등학교를 전통적인 3대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지구청역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지구청역 쪽에 이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지고, 용인 홍천고, 풍덕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3대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이기도 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저희가 수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가 어디니? 라고 하면 수지, 풍덕, 홍천,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새롭게 느끼고 있는 새로운 3대 고등학교입니다. 수지랑 풍덕이 사라졌습니다. 신봉고, 성복고, 용인 홍천고등학교, 여기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새로운 수지 지역의 3대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근거는 몇 가지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제 나름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보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은 과거든 현재든 껴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인 홍천고등학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3대로 이렇게 껴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껴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껴있어요. 딱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여기 왼쪽, 왼쪽,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총고가 요즘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핫하잖아요. 수지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총고 친구들이 이제는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기는 하거든요. 수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조금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수지 지역을 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학년이에요. 졸업한 학년을 고등학교 4학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 학년 여기 위에는 이제 만약에 했다면 삼수생이겠죠. 재수생, 삼수생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었던 학년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어떤 수지 지역의 변화가 딱 일어난 지점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돌이켜 봤어요. 내가 어떤 학교를 제일 많이 가르쳤었나. 그러니까 보면 요때만 특히 이 고4, 고5 요때 라인만 해도요. 요때 라인만 해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수지 지역에서 수지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지고 학생들이 거의 3분의 2였어요. 가르쳤던 학생들의 3분의 2가 수지고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풍독고 학생들이 한 3분의 1이었어요. 거의 그랬어요. 거의. 신봉고 학생들 정말 가끔 있었고요. 홍총고 학생들도, 심지어 홍총고 학생들도 뭐 많아봤자 2명. 그 다음에 성복고 성복고라고 해볼게요. 성복고는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수업의 난이도가 꽤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수지고와 풍독고에 되게 몰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복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번도 빠짐없이 다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내신에서. 근데 그 친구가 어렵다고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복고는 제가 한 5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이렇게 윗 학년을 봤을 때 정말 많이 가르쳐봤자 한 2명에서 3명? 5년 동안? 좀 왔다가도 뭐 조금 인원은 좀 더 많았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다닌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한 뭐 1년 넘게? 한 2명에서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냥 조금 뭐 궁금해서 유명해서 왔다가 수업 너무 어렵다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대부분 다 수지고랑 풍독고 친구들이고, 홍총고가 이때도 되게 유명하긴 했는데 수지구청 쪽에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니즈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홍총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홍총고가 여기 뭐 지도상으로는 되게 편안해 보여도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와보면 생각보다 좀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수지고가 여기 되게 먼 것 같아도 여기까지 올만해요. 홍총고도 올만해요. 근데 홍총고를 제가 한번 걸어서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꽤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홍총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지구청까지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내가 여기 와서 내신 대비를 해야만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한 변화가 딱 정확하게 일어난 게 이 고3 때, 지금 현재 고3이 고1이었을 때, 그렇죠? 그때부터 변화가 확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냥 지금 결과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고3은요 딱 중간 느낌을 생각해도 돼요. 여기 수지고랑 풍덕고 학생들 꽤 있어요. 아직도 있고.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홍총고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몰려와. 그래서 한때 홍총고 친구들이 제일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지고랑 풍덕고 친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고3이 고1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홍총고 친구들이 자꾸 왜 이렇게 몰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떠냐? 자, 지금 현재는 제가 가르치는 인원을 봤을 때 이거 다 똑같아요. 홍총고 친구들이 거의 3분의 2예요. 수지고랑 풍덕고는 별로 없어요. 물론 현재 고1은 수지고가 조금 다소 있긴 해요. 근데 옛날에 비견할 바가 아니에요. 풍덕고 학생들도 거의 별로 없고요. 근데 의외로 성복고 학생들이 홍총고 학생 다음으로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고1부터 신봉고 학생들의 수가 갑자기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학교 학생들이 잘합니다. 실제로 이 최상위권, 성복고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홍총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밀리지 않고 심지어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홍총고 친구들 다 이기고 1등, 2등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반에서 1, 2등 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좀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지고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이 1등급이다 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 수능에서 1등급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기회의 영역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수지고랑 풍덕고에서 1등급, 수학 1등급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좀 이쪽하고 이쪽 친구들의 차이가, 특히 뭐 성복은 아직은, 뭐 신봉은 좀 그렇다고 쳐도 저는 이 홍총고랑 수지 풍덕의 레벨 차이는 이젠 좀 많이 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비고1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학교 선택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학교 선택은 중요하다. 학교 선택은 중요하다. 첫 번째, 선택한 후에는 본인 학교 1등급이 가장 어려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어머님들이 어느 학교이든 내신 1등급은 어려워요.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든 1등급은 일단 어렵고 1등급 맞으면 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1등급을 맞는 데의 어려움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의 약간 좀 뇌피셜적인 면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총고가 수지 풍덕고에서 1등급 맞는 것보다 2배 이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진짜 무조건 2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지 풍덕이 성복 신봉보다 1등급 맞기 쉽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좀 힘든데 이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수지고랑 수지고가 지금은 대학을 잘 가고 있죠. 여기 잘 갔죠. 홍천도 잘 갔고. 근데 저는 이것도 지금 현재 수지고 3 학생들 괜찮거든요. 근데 전 이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쪽 고등학교가. 전 현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데,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어떤 균질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 결국에 이제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가야만 한다. 그렇게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싶기는 했는데요. 근데 분명한 점은 어떤 이런 최상위권 있잖아요. 학교에서 최상위권의 구성원들 자체의 어떤 실력이
이쪽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딱 나뉜다라는 느낌 받으셨죠? 느낌을 좀 받으셨죠? 이렇게 뭔가 느낌이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신봉고랑 성복고, 이 홍천고 여기가 뭔가 계속 뜨고 있는 느낌을 전 지울 수가 없어요. 확실히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최상위권 기준이기는 해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수지고랑 풍덕고가 이게 뭐 교육청을 변형을 해서 수학 입장이에요. 이래서 뭐 시험이 어렵다 뭐 하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전 솔직히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육청을 변형해서 어렵다라 하면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변형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게 좀 어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교육청 문제 여러 번 안 풀어본 친구들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없는데, 그냥 교육청 문제를 여러 번 풀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수지고랑 풍덕고는 진짜로 변형이 되어봤자예요. 그냥 숫자 변형 수준이고 아이디어도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근데 왜 이렇게 1등 커트라인이 낮아졌느냐? 학력에 저하죠. 솔직히 학력에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학교 애들은 원래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가 자꾸 낮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낮아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 나쁘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게,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정말 여기 다녀보면요, 특히 여기 홍천고는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정말 깨기가 힘들어요. 1등급 라인을. 여긴 깰 수 있어요. 여긴 충분히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쉽다는 건 아니에요. 쉽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건데, 여긴 정말 콘크리트예요. 그래도 여긴 조금 기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친구들, 물론 예비고일을 위한 거긴 하지만 다니는 학생이 혹시 뭐 듣고 있다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틀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육청 변형이 진짜 어려운 거는요, 표현도 바뀌고 교육청 문제를 풀었다는 게 그렇게까지 유리한 느낌이 안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어려운 문항이거든요. 물론 홍천고도 요즘에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수학 문제가 좀 오류가 조금 발생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진짜 변형 같은 변형을 하는 학교가 홍천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랑 풍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료 싸움. 근데 막 그렇게 대단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교육청 문제 여러 번 풀어보고 이러면 1등급을 충분히 쟁취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단한 자료가 요구가 되지 않는 학교로 안타깝게도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수지랑 풍덕도 이제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 솔직히 갖고 있어요. 뭐 올해 결국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생각보다 별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수지고랑 풍덕고에. 오히려 그냥 여기 가서 잘 해볼래 라는 어떤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성복하고 신봉에 생각보다 많이 가는 거 아닐까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에 뭐 홍천고야 뭐 이제 1순위로 뭐 자사고 쓰고 뭐 외대부고 쓰고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홍천고로 많이 오다 보니까 홍천고 친구들이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이제 뭐 11월에 이렇게 특강을 들으면 이제 외대부고를 쓴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업을 듣거든요. 되게 많이 듣는데,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외대부고를 이제 합격한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불합격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입반 테스트 결과물을 갖고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외대부고 불합격한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의 평균이 더 높습니다. 3년 연속 그랬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대부고에서 뭘 기준으로 해서 뽑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불합격한 친구들이 점수가 더 높아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저도 진짜 이유 몰라요. 근데 그래서 홍천구가 갈수록 더 빡세지나? 뭐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교 선택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까운 데 갈래. 그거는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뭐 목표가 꽤 높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 선택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노력의 한계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분명히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의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TV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국에 어떤 시청자 뭐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너가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이야,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방법적인 부분이 조금 잘못됐을 수는 있었겠으나 저는 그 재능이라는 영역이 상상 이상으로 좀 너무 과소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고남, 재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공부에다가 이야기하면 너무 사회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같은데, 생각보다 재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중요해요. 고등학교도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전 여기 학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똑한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 선택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적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성실한 학생이다 라고 하는데, 난 성실하니까 어떻게 홍천고 뭐 나 이젠 10%라고 하니까 그냥 홍천고 가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홍천고 친구들 정말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홍천고 친구들 제가 막 뭐라 해요. 막 야 너 더 열심히 해라 뭐라 해 막 하긴 하는데, 가끔 솔직히 이 생각 들어요. 어떻게 더 이 이상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하지 학생들이? 그 생각도 좀 갖고 있고, 옆에서 보면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재능이 살짝 좀 부족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속으로 삼키고 있을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제 자료에 있어서는 홍천고에 가장 많은 솔직히 신경을 써요. 왜냐면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수지고랑 풍독고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수지고 풍독고는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좋은 자료를 쓰면 애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되면 안 돼요. 자료를 줄 때 수지고랑 풍독고는. 근데 홍천고는 비교적 조금 변형이 좀 있고 조금 자유도가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는데, 그래서 홍천고 친구들한테 어떤 퀄리티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고 자료를 주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료를 주는 이유는 뭐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2등급 받는 학생들이 1등급 받으라고 그 자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반에 1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학생도 그걸 똑같이 풀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줘도 그건 2등급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급 학생도 그 자료 받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무조건적인 노력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거는 정말 그 가성비가 달라요. 예. 가성비가 다른 개념이라서 반드시 노력의 한계를 인정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재능이라는 부분이 갈수록 포션이 커져만 갑니다.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더 그 재능의 영역이 더 중요하고,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면 그 재능의 영역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재능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노력의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학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솔직히 뭐 3등급 이하고 이러면 뭐 가까운 게 진짜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학교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잘하는 학생일수록, 성실한 학생일수록 한 번 더 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을 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